뇌출혈은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뇌출혈은 뇌경색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훨씬 높고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 무서운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테니 믿고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와 다르게 압력이 낮아 혈관벽이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이나 고혈압만으로도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고무호스가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툭 하고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출혈이 시작되면 뇌 속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 속의 화학 물질이 독처럼 작용하여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결국 그 순간부터 뇌세포가 줄줄이 쓰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보다 확실한 치료는 없다는 말, 여기서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MRA,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입니다. 이 검사는 기존 MRI와 달리 혈관만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덕분에 동맥류라는 위험 요인을 아주 작은 단계부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맥류는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이 코일 색전술입니다. 혈관 안에 작은 금속 코일을 넣어 혈류가 동맥류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파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국은 검사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외국에서는 큰돈이 들어 접근하기 어려운 검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센터나 전문 MRI 센터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마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은 정밀 진단에 강점이 있지만 진료비가 비쌉니다. 반대로 일반 검진 목적이라면 가까운 전문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검사 기관을 고를 때는 장비 성능도 꼭 살펴야 합니다. MRI의 테슬라라는 단위는 쉽게 말해 TV 화질과 같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영상이 더 선명하고 혈관 속 작은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MRI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몇 테슬라 장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테슬라는 대부분의 검사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라 안심하셔도 되지만 반면 3 테슬라는 최신 초고화질 TV처럼 작은 혈관 이상까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3 테슬라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1.5 테슬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안정적인 장비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장비 수준보다 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겹치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아 동맥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곧 뇌출혈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뇌출혈은 한 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지만 미리 검사하고 발견하면 평생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뇌출혈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다른 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과 뇌졸중을 같은 병으로 혼동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뇌 속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는 현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뇌세포가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는 빠르게 손상되고 이는 언어장애, 마비, 시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뇌출혈과 뇌졸중의 원인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랜 시간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 혈압이 치솟으면 약해진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되고 반대로 혈전이 혈관을 꽉 막아버리면 뇌경색, 즉 뇌졸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쌓여 물길을 가로막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수도관이 압력을 못 버티고 터지면 뇌출혈,
완전히 막히면 뇌졸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동맥경화는 왜 생길까요?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위주의 식단, 운동 부족, 잦은 흡연과 음주,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모두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씨앗이 쌓이고 쌓여 결국 뇌혈관 질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출혈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뿌리를 자르는 것, 즉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해답입니다. 이와 관련해 50대 이후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동맥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인데 이곳의 동맥경화 진행 정도를 단순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로 수도관 내부를 비추듯 혈관 안쪽 벽에 쌓인 플라크, 즉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검사를 통해 혈관이 이미 절반 이상 막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혈관 건강을 크게 흔듭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는 짠 식습관, 기름진 고기와 술이 자주 오르는 식탁, 매일 찾는 단 음료와 간식은 모두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과 흡연, 과음까지 겹치면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결국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뇌혈관 질환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뇌혈관 질환이 여전히 사망 원인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생활 습관의 누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을 보셔야 합니다. 뇌출혈과 뇌졸중은 다른 암이나 퇴행성 질환과 달리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 여러 국제 연구들이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금연, 절주, 저염식,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정기검진.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뇌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내벽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심하기 쉽지만 혈관에는 끊임없이 손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 중 많은 분들이 특별한 불편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을 관리하는 습관이 곧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볍게 넘긴 고혈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이 혈관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허리둘레가 굵어질수록 뇌출혈 위험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고 허리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곧 뇌출혈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관 수축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이는 결국 혈관벽에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을 키웁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독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질병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약해지면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두 질환을 모두 막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식, 운동, 체중, 스트레스,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혈관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있어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또 어떤 식습관을 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차이가 뇌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지나치게 끈적이지 않게 만들어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줌, 즉 25에서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 속 지방을 줄이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통곡물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 줍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한층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액이 굳어져 덩어리, 즉 혈전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뇌출혈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처럼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 반면 반드시 줄여야 할 식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 속 수분을 늘려 혈압을 높이고 결국 혈관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국물 요리, 가공식품, 젓갈류 같은 음식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먹으면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름진 부분은 제거하고 조리법도 튀김보다는 찌기나 굽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는 과체중과 과식입니다. 과식을 반복하면 체중이 늘고 내장 지방이 쌓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배가 자꾸 나오는 복부비만은 특히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적정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기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돕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해로운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식탁에서 국물은 남기고 채소는 더 챙기고 생선과 통곡물은 자주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 같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례는 뇌혈관 검사와 건강검진에서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의 문제입니다. 70대 남성 김영수 씨는 김치찌개 국물과 라면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고 검사에서 고염식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가족의 권유로 식습관을 조절한 김 씨는 국물을 절반만 먹고 젓갈을 크게 줄였습니다. 2달 뒤 혈압검진에서 수치가 안정되었고 CT 결과에서도 혈관 벽 두께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고기와 튀김입니다. 60대 여성 박미정 씨는 삼겹살과 치킨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먹곤 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된 것이 드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닭가슴살과 생선을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튀김 대신 찌개와 굽기를 선택했습니다. 6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크게 낮아졌고 혈관 초음파에서 혈류 흐름이 좋아진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식과 복부비만입니다. 50대 직장인 이성호 씨는 늦은 밤마다 과식을 하면서 체중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허리둘레가 100cm를 넘었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식습관을 고쳐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고 매일 4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7kg 줄었고 허리둘레가 8cm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공복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검사 결과 전반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단 음료와 당분 섭취입니다. 60대 여성 최은희 씨는 아침마다 믹스커피와 빵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피로와 불안정한 혈당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후 아침 식단을 바꿔 블랙커피와 녹차를 마시고 빵 대신 통곡물과 채소, 달걀을 섭취했습니다. 한 달 뒤 혈당 검진에서 변동폭이 줄었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40년 가까이 흡연을 이어온 60대 남성 정철수 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잦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에서 뇌혈관이 좁아진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즉시 금연을 권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담배를 완전히 끊고 음주도 줄였습니다. 1년 뒤 MRI 재검사에서 혈관 협착 정도가 완화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섰으며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5살에는 공통적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결국 뇌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활을 바꾸면 수치와 검사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생활습관만 고쳐도 뇌출혈 예방에 있어 절반 이상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앞서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식습관이 뇌혈관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습관과 더불어 운동, 수면, 검진,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지만 균형 잡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곡물밥이나 오트밀에 삶은 달걀, 제철 채소,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녹차 또는 무가당 보리차를 권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오전 혈압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은 하루 에너지의 중심이지만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식을 한다면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고 반찬은 절반 정도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앉아 있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10분 정도 산책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직장인이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가볍고 일찍 가능하다면 7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 과식은 복부 비만을 불러오고 이는 곧 혈압과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저녁 식단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고 기름진 음식과 술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술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므로 절주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해주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않고 조명을 낮춰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루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과 수면 관리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부담이 덜한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근력 운동도 가볍게 병행하면 혈관의 탄력이 유지됩니다. 수면은 하루 7시간 내외가 적당하며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루틴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순간적으로 혈압을 치솟게 만듭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호흡 운동이나 명상, 독서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안정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출혈의 위험성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식단 조합까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정리해 드린 것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흡연과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작은 충격에도 터질 수 있는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의 첫걸음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며 당분을 줄이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0세 이후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은 MRA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동맥류나 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 발견은 곧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단 관리 역시 핵심입니다. 운동과 수면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과 꾸준함입니다. 지식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에게 안심을 주며
노후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뇌출혈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의 집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곧 나를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 한 분의 실천이 곧 한 가정의 건강을 바꿉니다.